예,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에 좀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아트페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얘기를 함에 앞서서 이거는 좀 아다르고 어다른 얘기가 뭐 될 수도 있고 들으심에 따라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킵을 하지 마시고 들으실 거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조금만 얘기가 좀 달라져도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이야기를 함에 앞서서 전제를 하나를 깔고 가야 되는데 뭐냐면은 참가비를 아트페어 참가비를 내고 안 내고가 이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랑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가비 유무랑 옳다 그르다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호가 뭔가요 이게? 참가비 유무와 옳고 그름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가비를 내건 안 내건 어떻게 하건 갤러리와의 작가 아니 갤러리와의 작가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은 계약을 한 상태에서 그 계약이 나중에 이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참가비를 내건 이게 서로 그러니까 페어를 하기 전에 서로 합의가 된 거잖아요. 계약서에서 합의가 된 거라고 하면은 그대로 이행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참가비를 내면은 뭐 좋은 갤러리, 참가비 아니 내면은 안 좋은 갤러리, 참가비를 안 내면 나쁜 갤러리 그런 거는 꼭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갤러리 사정에 따라서도 다르고 갤러리도 때마다 다른 경우도 있고 이게 변화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은 이 아트페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트페어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트페어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전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시가 있고 아니면은 뭐 미술관 전시 같은 경우도 있고 각각의 목적이 있을 텐데 아트페어는 어떻게 보면 미술 역사에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어느덧 미술계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뭐라고 해야지? 그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꽤 큰 행사가 되었지만 아트페어는 어, 굉장히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트 페어라고 하기도 하고 아트 마켓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아트 마켓이라고 하면 뭘까요? 바로 아트 페어의 목적은 수익을 내는 겁니다. 수익을 내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가끔씩 그 컨셉에 따라서 너무나 이렇게 수익이나 판매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와 멋있는 전시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찌 되었건 아트페어의 목적은 수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트페어에 그러니까 작가는 참가비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지만 갤러리의 입장에서는 참가비가 있어요. 무조건. 이거는 갤러리가 참가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갤러리 입장에서 이 작가한테 그러니까 참가비를 받던 어떻게 하던 그 개념을 먼저 아시려면은 자 내가 작가가 참가비 없는 경우가 있고 작가 참가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단순하게 수익을 낸다라는 계산으로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의 참가비가 없는 경우에는 이 갤러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작가를 이번에 데리고 나가면은 수익이 날 수 있겠다. 그리고 작가 참가비가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있는 경우에는 이 작가를 데리고 나갔을 때는 수익이 좀 안 나오겠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불투명하다라는 게 작가의 작품이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갤러리에서 자신이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서 더 좀 파고 들어가자면은 앞으로의 관계나 아니면은 홍보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잖아요. 관람객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이 미술 시장의 트렌드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트페어 말고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트페어에 꼭 수익이 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좀 갤러리가 여유가 좀 있어야겠죠.
이 작가를 앞으로 좀 밀겠다, 아니면은 이 작가를 앞으로 우리 갤러리와 함께 가겠다, 그런 경우에는 뭐 수익이 당장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트페어를 이렇게 계속 데리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장기적으로 막 이렇게 본다라기보다는 아트페어를 그럼 한두 번 나갔으면은 뭐 전시 위주로 한다거나 한데, 이 갤러리랑 계속 아트페어를 같이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갤러리에서 아무래도 이 작가의 작품이 좀 자신이 있는 거죠. 예,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갤러리에서 아트페어를 나갈 때 어떤 작가한테는 참가비를 받고 어떤 작가한테는 참가비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갤러리는 아트페어라는 것 자체를 참가비를 안 받는 갤러리도 있고요. 어떤 갤러리는 무조건 참가비가 있는 작가들만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가 나쁘고 옳고 한 게 아니라 갤러리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비난할 수는 없는 이유가, 갤러리에서 아트페어를 참가할 때 굉장히 많은 아트페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작은 아트페어의 참가비가 진짜 한 100만원에서 한 진짜 비싼 데는 한 2억까지 아트페어의 참가비가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100만원인 거는 정말 적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딱 한 군데 봤는데 그거 100만원은 사실 거의 없고, 기본적으로 대부분 호텔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도 몇백만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아트바젤 같은 경우 하면은 2억을 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플러스 여기다가 부대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글씨가 좀 잘렸네요. 글씨를 좀 작게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부대 비용이라는 게 운송비나 아니면은 뭐 설치비 이런 것도 있겠고, 홍보 비용도 있겠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때 알바를 쓴다라든가 해외를 간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들잖아요. 뭐 이것도 그냥 써볼게요. 운송, 설치비, 인건비,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체류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사실 해외로 아트페어를 나간다 그러면은 해외 기준으로는 기본적으로 아주 최소로 하더라도 2천만 원 이상이 아마 들게 될 겁니다. 이쯤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트페어 참가비가 2억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은 아마 추가적으로 억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참가비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무슨 돈이 들어갈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들어가는 돈들이 한 2배 정도, 적게는 한 50%에서 참가 비용이 한 2배 정도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알리고 이렇게 또 약간 갤러리들이 좀 품위 유지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튼 갤러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트페어 한 4일간의 행사를 위해서 대부분 이제 한 4일 정도 하잖아요. 4일에서 5일 정도 행사에 수천만 원을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갤러리 입장에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작가를 데리고 나가서 경제적으로 수익을 얻던지, 아니면은 그 경제적 수익과 비견될 만한 다른 효과를 얻던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자신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차피 작가 아트페어 나가는데 비용이 워낙에 많이 들기 때문에 작가들하고 좀 분담을 한다라든지, 분담을 하는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되게 복잡한 경우고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작가 대 갤러리 비율이 있어요. 비율이 있죠. 그런데 참가비를 내고 나가는데 참가비가 없는 경우랑 나누는 비율이 비슷해 버리면은 작가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갤러리에서 만약에 작가가 참가비를 냈다 하는 경우에는 작품이 판매가 되었을 때 비율을 작가한테 더 높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때에 따라 달라요. 내가 참가비를 얼마 냈는데, 이거는 얼만큼을 부담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고, 아마 갤러리도 때마다 다를 텐데, 이 작가의 부담이라는 게 전체 비용의 일부인지, 아니면은
전체 비용의 전부를 부담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작가의 n분의 1을 했었을 때 이 사람이 그냥 뭐 운송비 정도를 어느 정도 작가가 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거기에 있는 뭐 체류비나 여러 가지 것들을 정확하게 그냥 다 n분의 1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어떤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비용보다 n분의 1을 했더니 작가들이 내는 참가비가 모든 비용에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갤러리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내 인건비는 나와야 되지 않냐 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비중이 다 다릅니다. 비율이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를 거고, 갤러리도 그리고 뭐 아무튼 다 그래요. 이런 거에 표준화되어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계약되어 있는 사항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저는 참가비를 내고, 일단 제 경우는 참가비를 내고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거를 왜 갤러리의 선택이라고 하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바람직 아니면 그냥 이상적인 형태는 갤러리가 참가비를 안 받는 게 이상적이겠죠. 왜냐면은 내가 이 작가를 선별을 하고 이 작가를 데리고 어딘가를 데리고 나가고, 이거는 아트페어뿐만이 아니라 갤러리 전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가를 전시를 이제 하고 투자를 했을 때,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이 작품이 진짜 좋으니까, 만약에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눈에는 이 작품이 진짜 좋으니까 이거를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 작품이 진짜 좋으니까. 근데 참가비를 낸다라고 하면은 약간 아리송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페어를 갔을 때 페어에서 티가 남,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트페어에서 약간 티가 나요. 어떤 얘기냐면은, 자, 생각을 해봐요. 자, 잘 나가는 작가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작가가 굳이 잘 나가는 작가 대 반대의 작가, 못 나가는 작가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잘 나가는 작가일수록 여기저기서 이렇게 갤러리들이 데려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쪽에서 이런 조건이 있고 이쪽에서 이런 조건이 있는데 내가 굳이 돈을 내고 나갈 필요가 없겠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이 좋고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좋은 작가일수록 들어가는 돈이 적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찾아주지 않는 작가일수록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든 나를 알리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그런 기성 작가의 대열에 끼어야 되지 않냐.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도 맞아요. 제가 얘기를 했지만, 특히 아직까지 저도 그렇지만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아직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작가의 작품들을 들고 나간다라는 게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게다가 또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작품값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 작가의 작품이 팔린다고 하더라도 완판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투자를 한 만큼 그 투자금을 회수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트페어를 가보면은 잘 나가는 비싼 작품들이 많은 그런 결과가 여러분들 눈에 나오는 겁니다. 좀 이런 작가도 나오고 저런 작가도 나오고 좀 신선한 것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돈이 엮여 있기 때문에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만큼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컬렉터들은, 젊은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작품이 좋더라도 일단은 두고 본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예, 이렇게 되어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 그건 제가 설명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양극화가 이제 심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는 뭐 좋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 원리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페어에서 어떤 게 티가 나냐 그러면은 질적인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좋은 작가들은 대부분, 뭐 좋은 작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잘 나가는 작가들은 대부분 참가비가 없는 그런 갤러리 나왔을 거고,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참가비가 있는 데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 조금만 볼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저 부스는 참가비 내고 나온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나온 부스네. 그리고 이 부스는 좀 이렇게 참가비를 내지 않은 작가들이 모인 그러니까 그런 부스인가 보다라는 게 좀 티가 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페어에 따라서 다른데 페어에서도 그런 티가 난다라는 거를 미술계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작가비를 금지 하는 페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완전히 강제는 아니고 그렇지만 이렇게 좀 내게 되거나 그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미술 시장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뭐 키아프를 가든지 아니면은 화랑미술제를 가든지 아니면 되게 작은 페어를 가든지 약간 좀 비슷한 작품들이 다 많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그래요. 자, 시장이 크게 되면은 어떤 이제 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시장 같은 경우 유럽은 다 묶여 있으니까 서로 다 공유가 되잖아요.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아트페어의 등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작품들만 나오는 페어가 있고 중간 정도 나오는 페어가 있고 그리고 아주 고가의 작품만 나오는 페어들이 이런 식으로 다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저렴한 페어는 참가비 자체도 좀 저렴하고 분위기 자체도 그러겠죠. 그리고 중간 페어는 중간이고 고가는 아주 고가로 그렇게 돼가지고 관람객들이 나는 이렇게 좀 신선하고 좀 이렇게 좀 젊고 이렇게 저렴한 작품을 보고 싶어 하면은 그 페어를 갈 거고 아주 비싼 작품 가면은 이걸 갈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작기 때문에 다 모여 있어요. 하나의 페어에 이게 다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갈 때마다 비슷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포더블 페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실패를 했었던 이유가 어포더블이라고 하면은 좀 젊고 가격이 낮은 작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포더블 분위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작품 가격의 상한선이 있었거든요. 어포더블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가 상한선이에요. 그러면은 젊은 작가의 아주 대작의 1,000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비싼 작가의 요만한 1,000만 원짜리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취지랑 굉장히 잘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포더블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커야지 이런 다각화가 가능해요. 네. 근데 우리는 시장이 작다 보니까 굉장히 큰 페어가 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아트페어에 참가비가 없이 좀 선별된 갤러리에서 많이 이렇게 좀 밀어주는 그런 작가들만 페어에 좀 내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갤러리만 모으면은 부스를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이 있는 그런 데는 뭐 제가 봤을 땐 요즘에는 뭐 키아프나 이런 데는 부스비를 내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좀 보이는 거죠. 그리고 가끔씩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경우의 수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왜 이럽니까? 갑자기 포토샵이 튕겼었어요. 예외의 경우라고 하면은 잘라 왜 이럽니까? 이거 왜 이러지? 잘 나가는 작가가 참가비를 내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왕왕 있어요. 왕왕.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가끔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좋았던 갤러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갤러리와 작가도 인간 간의 관계들이 이렇게 맺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이렇게 했었는데 갤러리가 사정이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갤러리가 사정이 되게 어려워져서 이 작가가 좀 갤러리를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참가비를 내고 참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형태가 되게 다양할 텐데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오히려 좀 연세도 있으시고 잘 나가는 작가분인데 좀 갤러리를 좀 도와주려는 마음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 아트페어 같은 거를 나가거나 할 때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전시를 하게 될 때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에서 뭐 전시를 하는데 운송비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거든요. 뭐 개인전 규모를 한다라고 하면은 몇백만 원의 운송비가 들어가고 왕복으로 하면은 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작가가 가는 운송비를 부담을 하면은 그 갤러리에서는 되돌려 보내는 운송비를 부담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조금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그러니까 해외에 작품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뭐 아트페어도 그렇고 아니면은 제가 해외에 있는 갤러리랑 전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갤러리에서 그 비싼 운송비를 완벽하게 다 내기는 조금 힘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를 나갈 때는 그런 운송비 정도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공유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좀 있는데, 물론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네,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맞다, 뭐가 어떻다, 이러한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뭐 다른 프로모션으로 이어진다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황이 참 복잡한데,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투명 그리고 약속의 이행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어떻게 하든지 서로 알고 합의하에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작가 입장에서 내가 참가비를 내고 나갔는데 작품이 하나도 안 팔렸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럼 괜히 갤러리한테 이렇게 꼬투리를 잡는다라든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괜히 막 내 작품은 신경을 안 쓰고 막 안 팔아주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런 경우라든지, 물론 또 그렇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을 팔아서 참가비를 나온 경우 갤러리에서 이 작품을 열심히 팔아가지고 나는 남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하면 막 그렇게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내 돈이 들어가면은 그만큼 필사적으로 뭐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이것도 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아무튼 아니면 반대의 경우에서 뭐 갤러리에서도 이 작가한테 그냥 무료로 참가를 했는데 뭔가 작가와의 관계도 좀 그렇고 작품도 하나도 판매가 안 됐어요. 그러면 괜히 또 약간 좀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아무튼 저는 돈을 냈건 내지 않았건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약속을 했었던 것처럼 투명하게 약속을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가비를 냈다고 나쁜 게 아닌 거고, 참가비를 안 냈다고 무조건 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뭐가 옳고 그른 거는 없어요. 그냥 서로 간의 이해관계, 그리고 서로 간의 뭐 이렇게 금전적인 여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왜냐면 또 갤러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무조건 부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갤러리가 하고 싶고 갤러리스트가 하고 싶고 큐레이터가 하고 싶어가지고 갤러리를 차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당장 내가 지금 아트페어를 하고 싶은데 수천만 원의 돈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잘 되면은 이렇게 좀 자기가 다 투자해가지고 하겠지만, 근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은 아무래도 그냥 초대를 해가지고 나온 갤러리가 확실히 좀 수준이 있어 보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좋은 작가들을 할 테니까. 좋은 작가들은 당연히 참가비를 내라고, 작가 선생님 참가비 이번에 있는데요 저희 페어에, 그러면은 내가 굳이 참가비 안 내도 불러달라는 데가 많은데, 부르는 데가 많은데 내가 거길 굳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가비가 없을수록 아무래도 좋은 작품이 더 많은 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우리나라에만 그런 거 아닌가요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그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해외 뭐 바젤급 나가는 데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없겠지만 해외나 우리나라나 갤러리 일하는 거 거의 비슷해요. 예, 거의 비슷하니까 그런 거는 또 뭐 해외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작가분들도 자기 단편적인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사실 내가 뭐 저도 그렇지만 전 세계 모든 갤러리랑 일을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한 군데랑 일을 했는데 여기가 일이 처리가 아주 깔끔했어요. 그러면은 해외는 이런데 한국은 이렇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갤러리가 일이 깔끔했던 거지 한국 아닌 모든 해외 갤러리가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거는 해외 갤러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굉장히 유명한 페어도 작가한테 참가비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부르면은 잘 안 하기는 해요. 만약에 좀 관계를 많이 쌓은 갤러리에서 좀 이런 거 금액을 양해해 달라고 하면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짜고짜 참가비 내라고 하는 해외 갤러리에서는 아무래도 좀 전시를 안 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댓글에 제가 이거는 약간 좀 민감할 수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댓글에 워낙 많은 분들께서 워낙 많지는 않죠. 아무튼 댓글 자체가 많이 달리진 않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유익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갤러리 아니면은 뭐 작가 누구의 한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둘의 이해관계 이럴 수밖에 없는 뭐 아니면은 그냥 그러한 역학관계를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